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유화선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내성이 어느 정도 생긴 걸까요? 이젠 다시 또 여름 쪽 수해가 핫했던 이번 한 주이기도 했고 그 핫했던 만큼이나 우리도 굉장히 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한 주이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시원한 전략 오늘도 저희와 함께 세워가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 그려졌습니다. 사실 쭉 올랐다가 장 후반, 그러니까 금요일장에 좀 많이 미끄러지게 되면서 이 장이 변동성에 있어서도 조금은 의식을 하는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앞두고 그래도 하락선은 좀 지지했던 속에서 이 코스피 코스닥은 마감한 상황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가 조금 더 어떻게 될지 FOMC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볼 부분이기도 하고요. 미국장 오늘 마감했던 부분에서 힌트를 좀 얻어볼까요? 역시나 파란불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0.86% 빠진 다우존스, 0.80% 빠진 나스닥.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1% 가까운 낙폭을 좀 보여지게 되면서 지금 미국은 물가 상승이 무섭다라는 기명 속에서 마이너스권으로 하락한 움직임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가라는 재료, 코로나19, 델타 변이라는 재료, 그리고 전력, 수급, 이런 여름 수혜주라는 재료 굉장히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신을 버뜩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자,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게 있고요.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많이 연락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우리 소통 창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인데 공명 정주위원과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988번으로 공명 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 해당 링크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이쪽에 QR코드도 보이고 있으실 겁니다. 휴대폰 여시고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시면 해당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를 수익의 바다로 붕덩 헤엄치게 해주실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시기도 하죠. 공명 정지우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금 오늘 저랑 커플룩을 딱 입고 왔는데 오늘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조금은 어려워진 시장, 시원한 전략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M10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제가 좀 절치부심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는 이 하반기 시작을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어가고 있을지 단 1분 1초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주 위원의 시장을 바라보는 뷰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위원님, 너무 덥지 않았어요, 이번 한 주?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더워서 여름 수혜주가 사실 지난 여름이나 지지난 여름에 이렇게 여름 수혜주를 우리가 많이 말했었나? 맞습니다. 싶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시장이 진짜 순환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주 좀 여름철 수혜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름철 이제 폭염이 임박됐다. 이번 주부터 해서는 이제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해외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미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스마트 그리드부터 해가지고 역시 에너지 업종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 후반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제 오딘의 1위 수성이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웬만해선 NC소프트를 지금 아성을 깨고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마 주가에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지지 역할을 계속 해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기관 외인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 수급 동향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과열권이긴 하지만 전성시대가 좀 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기차를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또 약간 좀 불안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
지수의 조정의 원인이 인플레 우려감이죠. 소비는 줄고 있는데 물가만 올라간다. 가장 안전 시나리오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연준에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해도 너무 물가가 올라가면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반기 연준에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면 오히려 만약 굉장히 그런 현상이 되면 안 좋게 흘러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변수는 역시 이제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소비 관련주를 집중하기보다는 그래도 믿을 건 기술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이런 게임 업종 경기 방어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을 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선택에 직면한 순간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전략들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명정지위원과 싹쓸이 기법으로 강의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가 유망 섹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굉장히 시세를 분출할 만한 대기 중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명정지위원과 싹쓸이 기법으로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오늘 약간 게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예. 위원님은 근데 게임은 잘 하시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카트라이더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적 게임입니까? 예. 네, 이제 게임주들이 중국 예. 파노 이슈 이후에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예. 관련해서 포착 기법 알려주신다고요? 예, 제가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좀 대해부해 보려고 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워낙 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이제 싹쓸이 기법 강좌도 많이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들고 왔습니다. 이 하반기 신작 게임주 대해부. 하반기 신작들이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가 이제 오딘 같은 경우가 지금 신작을 출시하고 또 하반기 더 다른 신작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 오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이후에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볼 거고요.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도 하반기 원래는 이제 신작 이 엠빌이 8월 달에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로 좀 지연이 됐죠. 그런데 4분기로 지연돼서 한번 실망 매물이 나왔다가 최근 들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제 텐센트 쪽에 200억 지분 투자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더 주목받았는데요. 역시 차후에 이 부분도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YGM 게임즈. 제가 이 세 종목은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기업이에요. 유일하게 다른 게임주는 제가 단 한 번도 방송에서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세 개만 거의 제 입에서 얘기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시장에서 핫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계속 핫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세 종목이 아직 재료가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카카오 게임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날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날이었죠. 엄청난 이제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카카오 게임즈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스토캐스틱 531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양선일봉이 나오는 시점이었죠. 제가 이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NC소프트의 리니지를 제치고 1위를 수성했다. 상당히 반향을 일으킬 만한 재료다 보니까 그런데 그날 기관 쪽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 이거는 좀 밀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나 대량 거래 시현되고 그 라인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주가가 계속 우상향 상승세를 그리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5일선 회복과 함께 강세일봉. 아직 재료가 끝나지 않았죠. 하반기 신작 기대감도 있고요. 매출 1위를 놓치지 않는 순간까지는 역시 추가 상승세를 좀 더 노려볼 수 있다. 한 해 주당 순이익이 올해 한 1,400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그 목표치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계속 구글 매출, 애플 매출 1위를 계속 한다라고 하면 NC소프트가 10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뭐가 퍼가 30배, 40배 가까이 육박을 하는 경우가 나왔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9천억 가까이 나오죠. 일단은 카카오게임즈는 한 1,000억에서 한 2천억 사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NC소프트 정도로 만약에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20-30만 원이 가도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구글, 애플 매출 1위를 오딘이 계속 기록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1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이 11선 부근 정도에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싹스르 기법을 통해서 보면 매수 급소는 이날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 날 5일선 기준가 추격을 했다라고 해도 이날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보조 지표들이 다 완벽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카카오게임즈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 액션 스퀘어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올해 6월 달에 이제 6월 초 그리고 특히 5월 달부터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기업인데요. 이 721선 부근에 있었었죠. 그 당시가 이제 3,000원대 부근이었고요. 그런데 액션 스퀘어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 이제 텐센트 쪽에서 여기서 지분 투자설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대반락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 중이었으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 부인 공시가 나온 거죠. 하지만 이 엠빌이라는 신작을 만약에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굳이 8월 달에서 12월 4분기 정도로 연기를 시킬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런 협의가 없었으면 바로 신작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MS, 마이크로소프트 쪽이랑 클라우드용 게임을 이제 출시를 하고 SK텔레콤 쪽이랑 계약을 맺었다는 건 일단 앞으로 전망을 밝게 하는데 왜 요즘에 텐센트 쪽에서 왜 지분 투자설이 나오냐 이런 얘기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테스트에서 일단 테스트 사용자가 거의 중국 쪽에서 60% 이상을 기록을 했어요. 60%. 그만큼 중국 쪽에 사용자가 많다는 건 일단 중국 쪽에 역시 퍼블리싱 게임 1위 업체인 텐센트 쪽에서 구매가 좀 당길 수도 있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지분 투자설은 앞으로도 상당히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 또 출시를 하면서 앞으로 모바일용 게임으로도 출시 기대감도 있는 상태에서 이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전반적으로 YGM 게임즈랑 집중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메타버스 쪽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선 이제 5일선, 11선을 회복한 만큼 이 라인대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싹스르 기법을 통해서 보면 매수 급소는 이날이었죠. 5일선 회복이 되면서 투자 심리 50까지 올라오면서 역시 5일선 회복이 되면서 파라볼릭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이런 위치 정도에서 매수가 급소였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액션 스퀘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YGM 게임즈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아닌 말로 작년도부터 좀 관심 있게 많이 봤었어요. 그 이유가 바닥에 있을 때 넷마블이 지분 투자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지분을 늘려놨던 기업이죠. 그런데 그 지분 투자가 들어온 이유가 역시 이제 VR 쪽에 사업을 확대한다. 한마디로 메타버스 쪽에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최근 들어 이제 완벽하게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선, 이제 200일선이 721선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임박돼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정벨 상태에 들어가죠. 차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정배열 상태에서 막 펼쳐지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항상 차트는 좋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의 매수 급소를 싹스르 기법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5일선 회복이 되고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강세일봉과 함께 여기서 MACD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 상태에서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간다.
매수 급소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30%, 40%, 50% 가까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과열권에서 조금 더 추격을 하다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점에 물리게 되면 그때 아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법만 지키면 이 싹쓸이 기법은 거의 문제가 없다. 세력이 들어오고 앞으로 신사업에 진출하면서 중장기 바닥에서 거래 터지고 720에선 돌파하는 기업들을 펼쳐지려고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잘 보면 굉장히 매수권에서만 잘 보면 백발백중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YGM 게임즈도 지금은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래 입꼬리 중앙선, 지난주 금요일도 그리고 기관 투자가가 들어왔는데 아직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자회사 엠빌 쪽의 재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넷마블 쪽 대표이사 지분 투자가 1,400원대에서 들어온 만큼 그때 가격대에서 했으면 오히려 또 1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싹쓸이 기법 중에서도 세력이 매수한 단가를 주목해라. 이 얘기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게임주 관련해서 어떻게 차트를 쫙 펼쳐놓고 볼 수 있는지 그 힌트 여러분 많이 얻으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도 펼쳐놓고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문자 활짝 열려져 있는데요.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값 기준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공명 정지위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벌써 연락이 막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연결 잘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우리 어떤 종목 볼까요? CS인데요. CS 윈드.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30%요. 비중은 30%고 매수가는요? 82,500원. 82,500원. 시청자님 그렇다면 최근에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아니, 좀 됐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85,700원에 산 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가 82,500원까지 내려왔는데, 자, 지금 금요일 종가를 보니까 8만 원 선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얼마에 이게 매수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알고 싶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좀 답답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대응이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어떤 대응이 가장 좋을지 우리가 기법 싹쓸이 한번 해볼게요. 쓰리쓰리 싹쓸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제가 대신할까요? 쓰리쓰리 싹쓸이 우리 시청자님 CS 윈드 도와주세요. 예,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 CS 윈드는 이제 풍력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요. 국민연금 쪽에서 지분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분이 좀 간과한 부분은 이 주식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때를 사는 거다라는 얘기가 조금 더 요즘에 좀 더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매수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만큼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이 2,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퍼가 30배에서 40배 사이를 기록할 정도면 실적 대비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2030년도 때까지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높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테크 같은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 구매 비율을 굉장히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성장성은 좋으나
있으나 지금은 매수권에 있지 않다. 그럼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 종목을 저한테 언제 살 거냐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누가? 이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보면 이 바닥권 721선 부근 밀집 국면에 있는 2020년도 6월 달에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도 저평가돼 있고요. 밀집 국면에 있고요. 721선 부근 이 빨간색 라인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는 그때가 굉장히 양호한 위치에 있고 지금은 이 721선 부근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대신 뭐 회사가 국민연금도 지분 투자가 들어와 있고 쉽게 죽을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무엇보다 지지권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선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어요. 가격대를 보면 200일선 정도가 71,900원에 가 있습니다. 71,900원이 굉장히 중장기 중요한 지지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일선 부근이 내일이 변곡점이죠. 79,500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 조정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좀 최고점이 10만 원대 한 후반대에서 저항을 받고 좀 떨어졌었죠. 강력한 저항권이 96,000원대 정도에서 10만 원대 정도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본다라고 하면 96,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목표치를 잡고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가가 높게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니죠. 바닥에서 사면 목표가를 아까 2만 원대 말씀드렸죠. 9만 원, 10만 원, 5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버블이 뭐 20만 원까지 한번 뭐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약간 터무니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볼 땐 아까 지지권 저항권 말씀을 드렸죠. 96,000원대 부근 저항권 부근 그리고 7만 원대 부근 지지권 참권 상태에서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 외인들은 대량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92,000원까지 가면 팔아면 될까요? 뭐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뭐 장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권은 좀 바닥권은 지났고요. 굳이 이제 목표치를 본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바라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민 많이 되셨다고 했는데 대응 꼭 네. 잘 하셔서 네. 절대 우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도 잘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CS 윈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어떤 종목? 우수 AMS고요. 예. 네, 8,700원에 20%인데 20%는 손절하고 지금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볼게요. 비중 일부 축소를 하신 상황이고 8,700원. 네네. 근데 지금 금요일 종가를 보니까 6,040원으로 네.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빨리. 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한테 그 KW 동국 실업 때문에 좀 계좌 만회를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우리 실력 있는 공명 정지우 위원님이시니까 우수 AMS는 과연 어떤 대응이 가장 좋을지 전략 네, 싹쓸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네. 빨리 도와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주식이 항상 바닥권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우수 AMS는 지금 바닥권은 약간 지났거든요. 바닥권은 약간 지난 이유가 제가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 종목이 722선을 돌파했던 시점은 2020년도 8월 27일 날이거든요. 그때가 4,100원대예요. 예, 그때가 이제 매수 급소였고 막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 지금 조정을 깊게 받고 있는데 차트는 지금 721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기조가 꺾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은 이 현대가 그룹 쪽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대선 씨 쪽에서 그 삼자배정 유중 쪽이 들어온 걸로 2,000원대 한 중후반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세력이 삼자배정 유중 들어오고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죽은 종목은 아닌데 대신 가격대가 약간 부담스럽죠. 근데 전기차 업종이라는 자체가 죽을 만한 업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체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그리고 세력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나중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 200일선 부근이죠. 7,200원대 정도가 일단 저항권으로 보시고 그 부분에서는 좀 축소를 해가면서 나중에 항상 주식은 아무리 회사가 좋다라고 해도 물렸다 올라오는 거는 본전 부근에서는 매도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일단 홀딩 관점에서 보시다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지권이 최근 들어 이제 6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온 만큼 이전 저점 부근인 5,800원대 부근을 중요한 지지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21선 부근이 역시 5,000원대 부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만약에 제가 매수 기회를 또 노려본다라고 하면 아마 5,0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로벌 증시가 약간 지금 녹록치는 않아요.
대신 기술주들은 조금 더 그래도 견조한 모습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5,800원 일단 가장 중요한 지지권. 여기서 만약에 그런데 이탈되면 좀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 위에 한 200일선 정도 올라가면 7,300원이죠. 그 부분에서 좀 축소 관점으로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올라갈 때 본전 부분에서는 매도계를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패한 원인이 역시 싹쓸이 기법을 토대로 721선 부분에서 급소를 누리게 되면 되는데 앞으로는 바닥이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간다. 그 부분을 머릿속에 조금 더 각인시키고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조금 더 추격 매수는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7,300원에서 다 매도를 할까요? 일단 거기서는 축소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많이 보세요,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너무 더웠죠? 아유, 어쩜 그렇게 일을 잘하세요, 예쁘고. 아이고. 난 너무 보기만 해도 내 종목 때문에 속상한데 응. 얼굴 볼 때 너무 좋아요. 아, 저도 우리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예. 잠 못 들게 하는 그 종목명이 뭐예요? CIS예요. CIS. 예. 네. 시청자님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죠? 처음 매수가는요, 그 폭스바겐 그 이슈 있을 때 예. 14,000 이상에서 샀어요. 그런데 정주 전문가님께서 좋다고 그래서 물타기 해서 13,000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네. 그런데 지금 그럼 평당가가 어느 정도 되셨다고요? 13,000원. 13,000원. 비중도 예, 알려주세요. 30%. 30%.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10,000원 부근선 다시 찍고 올라오는 기점인 건지 11,400원에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CIS의 전망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되셨을 거고 바로 전략 싹쓸이 기법, 대응 기법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CIS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13,000원대에서 좋다고 한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저 2,000원대에서 설특집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온라인 방송이라든지 이런 위치에서 굉장히 제가 집중적으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려가지고 뭐 해외 쪽에서 있으신 분들도 많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주식은 그래서 때를 사는 거죠. 그때 위치가 이제 좋은 거고 13,000원대 위치는 아닌 말로 좋은 게 아니죠. 왜? 이미 과열권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 뭐 온라인에서나 TV를 통해서나 단 한 번도 추천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CIS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00원대 부근이 집중 매수권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이 721선 부근이 바닥권이다라는 관점에서 역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코로나 위기 터질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제가 들어갔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전극 이제 제조 장비도 국산을 하고 전고체 전지 배터리 소재도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삼성 S대의 수요 기업으로 참여하면서 나중에 3, 4년 뒤에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볼 수는 있어요. SBI 인베스트먼트 쪽에서는 5,000원대에서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5,000원대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제 기억상으로도 아마 SBI 인베스트먼트가 5,000원대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이 그때 많이 들어왔습니다. 몇백억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는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신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흐르고 있죠. 대신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부터 해서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죠. 이제 바닥은 좀 시연된 것 같아요. 5일선 회복 안착하면서 돌아가니까 이 1,300원대 정도가 중요한 지지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인대가 이탈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면서 역시 721선 바닥권은 5,500원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게 될 때는 12,500원대가 저 부분이 좀 저항권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경계를 해가면서 조금 더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본전 부근 이상에서는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을 바닥 아니면 5,500원대 아니면 일단 안 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뭐 16,000원, 2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이미 이런 재료들이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당장 또 여기서 급등을 한다라고 기대하기는 약간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 있을 때 2,000원, 5,000원대 있을 때는 괜찮지만 13,000원대에서 더 큰 상승세를 노린다. 이거는 잘못된 매매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예. 많이 되셨을까요? 예, 제가 원래는 14,700원 이럴 때 샀거든요. 그런데 전에 물타기를 해서 14,000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13,000원에 추천하신 게 아니고. 예. 예.
네. 예. 어쨌든 일단은 바닥 지지권 1,300원 부근 이탈하는 여부 잘 대응하시면서 12,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 건지도 좀 당분간은 잘 추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수익 내시길 바라면서 이 종목 대응도 꼭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용기 내셔서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연결 잘 되셨어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종목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예, 노루 페인트. 노루 페인트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13,000원에 20%예요. 노루 페인트 13,000원에 20%. 이 종목이 한때 되게 끼를 보였어가지고 예.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에요, 시청자님. 예.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노루 예. 페인트 사라라고 했더니 예. 실제로 노루 페인트를 사왔다 집에. 그랬어요? 이런 에피소드도 굉장히 예. 많은데 시청자님은 주식을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7월이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죠? 예, 사고 나서 계속 빠지고, 네. 난 저점인 줄 알고 샀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있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그래서 대응해야 되는지 예. 우리 정주 의원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좀 제가 자세히 좀 설명 예. 드려보겠습니다. 이 노른 페인트를 왜 매수했는지 좀 이유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기 건축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하고, 네. 대선이 있어서, 예. 괜찮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이 올라갈 줄 알았죠.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예, 건축 이런 부분들보다도요. 이 종목이 움직였던 원인이 무조건 거의 대선 관련주 위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잘못된 접근 방법이긴 하죠. 대선 테마주라는 자체가 약간 변수가 좀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에 이미 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관련주로 좀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일단 뭐 지지율 변동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아니고요. 차트상으로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아니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많은 종목들을 위에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싹쓸이 기법을 토대로 보면 이 밑에 빨간색 라인선이 있어요. 721선 부근이라는 거죠. 이 721선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원래 싹쓸이 기법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위치는 실적 대비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고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한 50% 이상 수익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어도 하지만 이 위에서 대선 테마를 노리면서 더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매수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실패를 할 수도 있다.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이 좀 안전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생각을 하면 100일선 정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 저점 부근, 이 100일선 부근 11,000원대 한 중반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반등을 주면 원래 물렸다 올라오는 거다라고 하면 원래 전고점 부근 13,000원대 한 중반대 정도에서는 원래 일단 경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런 종목들이 선거 테마로 인해서 이변송으로 막 급등을 한다. 그거는 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누가 지지율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제껴두고 정상적인 매매 방법을 펼친다라고 하면 일단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면서 일단 반등 시는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박스권 매매 대응법. 근데 좀 반등은 좀 올까요? 반등이 올지. 네, 일단 뭐 대선 지지자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면 또 반등이 안 주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선 지지자 지지율 추이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슈 의존도가 조금 있네요. 예.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전화 예. 많이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받으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대응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문자 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는 어떤 종목들이 좀 도착을 해 있을까요? 많이 문자 주셨네요. 자, YIK 보겠습니다. 7,100원 매수 20% 꼭 진단 바랍니다라고 하셨는데요. YIK를 보니까 현재 6,230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뉴스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뭐 수주했다, 공급 계약 이뤄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올랐지만 아직 매수가까지 오르지 못해서 너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의원님, 예, 예. YIK는 계속해서 이제 좀 잘 잘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고속 메모리 테스터 장비 업체인데요. 네. 최근 들어 자회사 샘CNS가 좀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전망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단가가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이 YIK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가 이제 거의 한 500억에 가까운 지분 투자가 5,000원대 정도에서 들어온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YIK 일단 부사장도 한 6,000원대 정도에서는 매수세가 3,000주 정도 이상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은 이상이 없어요. 대신 시기가 문제죠. 이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 조금 더 살아난다라고 하면 좋은 흐름이 또 전개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들어오고 실적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YIK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이제 전저점 부근이 5,980원대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900원대 라인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차 여기서 파라볼릭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이런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위쪽으로 포커스를 일단 장기를 맞춰두고 여기서 이제 5일선 회복 안착하면서 적산병이 나오게 되면 좀 더 반등을 이용해서 본전 부근에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900원대 라인대 전저점이 깨지게 되면 재차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면서 원래 싹쓸이 기법은 저 밑에 721선 부근 이 빨간색 라인선이죠. 제가 오늘 지금 종목 상담도 해드리면서 거의 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죠.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저 밑에 4,200원대 이 빨간색 라인선에서 무조건 봐야 된다. 이 라인대가 아니면 볼 필요가 없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만 좀 지켜주시면 항상 바닥권을 좀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 차트 위치는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죠. 약간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꺾일랑 말랑 꺾일랑 말랑. 근데 위로 올라가면 괜찮고 아래로 떨어지면 좀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대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런 좋은 기업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면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런 기업들을 지금 보게 되면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때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 종목은 1,900원대에서 작년도 코로나 위기 터질 때 봤습니다. 그 이유가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에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집중 매수 기회를 노려봤던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이런 공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차트 위치를 잘 보시게 되면 추격 매수는 조금 더 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YIK 살펴봤습니다. 저점 매수에 대한 강조까지 좀 해주고 계셨네요. 우리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님 큰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문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자는 5947번님 퓨처캠입니다. 매수가가 15,230원, 비중 30%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종가 보니까 15,150원에 어제장 마친 모습입니다. 15,230원에 들어가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약손실 구간이시긴 한데 위원님 이걸 보니까 되게 차트가 파동폭이 좀 있네요. 네, 이 퓨처게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바이오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실적이 뭐 뒷받침되는 기업은 아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721선 바로 위에서 이제 서서히 상승 전환 시도를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이제 임상 들어가서 이제 기술 수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721선 돌파하고 나서 최근 들어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고 이평선이 밀집 국면에 들어갔죠. 그리고 바닥을 시연하고 지금 최근 들어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지금 위로 이제 이평선들을 돌파하면서 저항권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이 하단 추세를 이탈시키고 추락이 나타나느냐 이 종목의 이제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좀 더 바닥권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바닥권은 11,800원대죠. 이 빨간색 라인선 제가 오늘도 빼놓지 않고 이 라인대를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 싹쓸이 기법을 토대로 잘 매수 기회를 이렇게 11,800원대에서만 잘 누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바닥권에서 집중적으로 기회들이 굉장히 작년도도 많았어요. 앞으로도 지금 많은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싹쓸이 기법을 토대로 바닥권에서 노려본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지권이 하단 추세 부근이 13,000원대 중후반대죠. 이 라인 이탈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시고요. 반대로 이 저항권, 전고점 부근 이평선 16,000원대 부근 이 저항권을 돌파하게 되면 일단 추가 반등을 열어두고 17,000원대 후반대까지 반등을 노려보시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차적인 저항 라인 16,000원을 넘어서는지 여부 익절 타이밍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퓨처캠까지 여러분 상담 도와드렸어요. 자,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공매정지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부분 추가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먼저 넷마블을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자, 7월 12일에 13만 5천 원에 들어갔었죠. 근데 이게 바로 종합지수가 빠지던 금요일장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14만 2천 원까지. 모멘텀이 짱짱한가 봅니다. 일단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하반기 기대감을 갖고 좀 설명을 드렸던 기업인데 일단 제가 좀 에이스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하반기 마블 레볼루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5일선 첫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뭐 재료는 끝나지 않았죠. 이평선이 지금 밀집 국면 속에서 이제 중장기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월봉상 이제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는 20개월 이평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장기 저항권은 20만 원대 부근이죠.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이전 고점 부근이죠. 앞으로 14만 원대 중반대 돌파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큰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단기는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이득 실현 관점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중장기는 역시 하반기까지 좀 주목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넷마블 AS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펴볼 종목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요즘 장이주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단기 고점 같다. 폭락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좀 그럼 승부를 봐야 될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대형주가 바닥권에 있는 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좀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 하반기 좀 기대감 있는 기업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일단 인스코비라는 기업을 먼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중국 쪽에 탈모 치료제 특허를 취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 셀루메드, mRNA 이제 효소 생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개발을 본격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홈쇼핑 쪽에서 이 화장품이 완판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폭염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의 시범 사업에 참여를 또 했던 기업이죠. 한전 쪽에 역시 PLC 칩 원천 기술, 스마트 그리드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서 역시 한전 쪽에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도 입찰에 참여를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플러스 더 역시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자가 면역 이제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가 없죠.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스테로이드를 좀 더 강하게 투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데 근본적인 치료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미 FDA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자금 유치를 했습니다. 이미 10일 발행도 다 끝났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임상 3상을 준비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임상 3상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럼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은 항상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미 FDA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코비 같은 경우 제가 자세한 투자 전략은 이후에 끝날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차트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싹3 기법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그리고 721선을 돌파할 때 그때부터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중요한 팁을 제가 하나 드리면 2,9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5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 상태에서 역시 밀집 국면에서 거래량이 수반된다.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잠시 후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포인트 짚어주시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인스코비 봤고요. 위원님, 하나만 하면 아쉬우니까 두 번째 종목 챙겨와 주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 좀 절치부심해서 종목들을 좀 들고 왔는데요. 이 NK맥스라는 종목입니다. NK맥스. 이것도 역시 바이오 기업인데요. 일단 이 NK맥스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제약사 머크 화이자랑 불응성 고형암, 그러니까 이 암을 좀 거의 치료하기 어려운 말기암,
거의 치료할 수 없는 암을 대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미 FDA 임상 1상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올해 상반기 말에 임상이 이제 1상이 마치고 나서 투여가 마치고 나서 이제 하반기 말 초, 그러니까 아마 3분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쯤 임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기업이고요. NK맥스는 NK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관련주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박셀바이오가 있었고요. 최근 들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두 개 기업이 굉장히 큰 랠리가 나왔던 적이 있죠. 근데 NK맥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3자 배정 유증을 토대로 역시 13,650원의 기관 투자가들이 1년 동안 보유 예수 물량이 좀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제 글로벌 제약 회사 중에서도 지금 NK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관련주들을 주목하는 게 동종업계 해외 쪽에 이제 큰 상승 랠리가 나왔던 기업들이 막 500%, 뭐 400% 이렇게 나온 기업들도 있고, 뭐 박셀바이오도 거의 뭐 2000% 이상 상승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조단위 기술 이전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앞으로 대세 면역 항암제 4세대 항암자인 역시 NK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임상 2상 A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객관적 반응률이 44%, 이상 A에서 44%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대개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면 잘 나왔다고 보는데 44%가 나왔다는 건 앞으로 임상 2상 B가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도 최종 결과도 연내 아마 하반기쯤에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자금 유출을 확보한 상태에서 역시 지금 간단하게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싹쓸이 기법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721선 부근에서 우상향 3바닥 패턴이 형성이 될 때 그럴 때 항상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세력이 들어온 상태에서 바닥에서 721선 부근에서 3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하반기 기대감, 재료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역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역시 끝나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종목 공개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잘 참고해 보세요. 정리하고 오시죠.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우리 공명 정지우 위원과 함께 무료 방송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펼쳐집니다. 위원님, 예. 무료 방송 들어가면은 네. 아까 전에 언급해 주셨던 네. 두 가지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얻을 네.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이외로도 우리가 어떤 부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일단 항상 이제 설명드리는 종목들 내에서 뭐 아닌 말로 이제 365일 다 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한 10개 중에 7, 8개 가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주식은 계단식으로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두 종목도 가격 전략도 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반기 증시 상황이 그렇게 썩 녹록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바닥권에 있는 거. 오늘도 제가 721선이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많이 하면서 최대한 바닥에서 투자할 수 있게 제가 이런 부분들을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바닥을 좀 찾는 방법들을 잘 배우시면서 차분하게 하반기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조금 더 추격 매수를 안 하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저점에서 잘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힌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대박주 발굴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와 주세요. 포털 검색창에요.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방송 중 버튼 깜빡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은 활짝 열려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노란톡에서 대화하기 위해서는 샵 0988번으로 공명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 링크 저희가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공명정지우 위원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머니왕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